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다뤘던 삼성의 첫 자동차 도전,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르노 삼성이라는 이름과 수조 원의 부채, 그 쓰라린 실패의 기억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건 무리였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2조 6천억 원을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독일의 심장부로 들어가려 합니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전장 사업을 강화한다, 독일 부품 회사를 인수한다고 짧게 보도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성이 지금 노리는 건 단순히 자동차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삼성이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독일을 선택했는지, 그들이 그리고 있는 빅픽처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오늘 그 거대 자본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봅니다. 많은 분이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다시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가 철판을 찍어내고 엔진을 조립해서 삼성 마크가 달린 완성차를 만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니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또 그 힘든 길을 가려고 라며 의아해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자동차 제조는 절대 아닙니다. 삼성은 이제 바퀴를 굴리는 엔진이나 차체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을 지배하는 뇌와 신경망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가장 큰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기름 넣고 잘 달리면 명차였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놓아도 알아서 달리고 차 안에서 영화를 보고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분석하는 기술이 핵심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장이 멈췄습니다. 가전제품도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삼성에게는 새로운 영토가 필요했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퀴 달린 스마트폰, 즉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술력 좋다는 삼성인데 왜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남의 회사를, 그것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회사를 인수하려는 걸까요? 그냥 직접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번 딜에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히 전장이라 불리는 자동차 전자장비 시장은 진입장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은 1, 2년 쓰다 고장나면 바꾸면 그만이지만 자동차 부품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BMW나 벤츠,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의 부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저 신참일 뿐입니다. 이 견고한 성벽을 뚫고 들어가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미 그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출입증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 눈독 들이고 있다고 알려진 독일의 콘티넨탈 전장 사업 부문 같은 곳들이 바로 그 프리패스 출입증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십 년간 유럽 명차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들을 인수한다는 건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신뢰와 고객 장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수천 개의 특허를 단숨에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삼성이 꿈꾸는 미래는 단순히 현대차나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업계 용어로 티어1, 그 중에서도 완성차 업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슈퍼을이 되려 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가 갑이고 부품 회사가 을이었습니다. 납품단가 깎아라 하면 깎아야 했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율주행 칩,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기술 없이는 차를 만들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에 삼성 SDI, 카메라와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삼성 전기, 디스플레이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뇌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반도체까지 전기차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라인업을 모두 갖춘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독일의 전장 기술력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자동차 회사는 껍데기와 디자인만 하고 그 안의 모든 핵심 시스템은 삼성이 제공하는 패키지로 채워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PC 제조사는 달라도 그 안에는 인텔 CPU와 윈도우가 깔려 있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완성차 업체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삼성 없이는 차를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르노 삼성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배운 가장 냉혹하고도 확실한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2016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삼성은 9조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금을 들여 미국의 전장회사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그때도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비싸게 샀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하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방어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 삼성은 반도체 불황 속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 독일 기업 투자설 역시 10년 뒤의 먹거리를 위한 포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묘한 긴장 관계였던 삼성과 현대차도 최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공습이 거세지고 미국의 공급망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1위와 2위 기업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겁니다. 현대차는 안정적인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삼성은 확실한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거인의 협력 그리고 삼성의 공격적인 해외 M&A는 우리 경제가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년 뒤 새로 나온 전기차를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운전석에 앉았는데 전면 유리에 펼쳐지는 화려한 디스플레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인식해 졸음 운전을 막아주는 센서, 그리고 목적지까지 막힘없이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시스템. 어쩌면 그 차의 브랜드는 독일제일 수도, 미국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움직이는 심장과 신경망은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의 기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의 이번 도전은 주식창의 빨간불, 파란불을 떠나서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90년대 르노 삼성의 실패가 무모한 도전이었다면 2025년의 전장 사업 확장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대 자본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겨진 이 거대한 흐름을 읽는 눈, 그것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데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